자, 다음에는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뭘 오셨냐면 1년 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답니다. 스텐트 시술을 왜 받으셨냐면 그 당시에 갑자기 가슴이 막 쪼이듯이 답답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을 도와주는 동맥의 한계가 막혀서 예,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답니다. 받고 나서는 괜찮으셨대요. 많이 좋아지고 일상생활 하셨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갑자기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예, 또 이제 또 전체로 막 가슴이 약간 죄는 듯한 증상까지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예, 근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혈관은 그대로다. 자기는 또 재발된 거 아닌데. 그래서 다른 증상은 또 뭐가 있냐면 얼굴도 달아오르고 팔다리 힘이 없이 축 처지는 증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내원하신 분이신데 보통 저는 이 심장 쪽에 질환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부터 보냐면 소변 관계를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심장과 소변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수술 같은 거 하시게 되면 나중에 증상이 호전대로 소변이 잘 나오나 안 나오냐로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분은 평상시 소변을 자주 보긴 하는데 요 근래에 횟수는 비싼데 좀 안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드시는 약으로는 스텐트 시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먹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항혈액 응고제라 해가지고 예, 주변에 혹시 그 스텐트 시술 하신 분 계시면 먹는 약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거. 네. 예, 그게 이 약인데 그거랑 아까 관상동맥이 막혔다 그랬죠. 네. 그래서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고지혈증 약을 같이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통 근데 이런 시술을 하신 분들, 수술을 하신 분들은 똑같은 증상이 다시 오면 엄청나게 긴장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더 예민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증상이 너무 급박하게 오고 또 이 심장은 뭐 주면 끝이다 아닙니까? 네. 시간을 엄청나게 촉박하는 거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관상동맥 경화가 온 이유가 보통 이런 거죠. 아까 관상동맥 경화로 시술했다지 않습니까? 네. 관상동맥 경화가 온 이유가 보통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이분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체형이 좀 마른 분이셨어요. 네. 또 예민하신 분이시고. 예,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본적으로 높으실 수가 없죠. 네. 본인도 스스로가 뭐냐면 먹는 것도 많이 안 먹고 고기도 잘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병원 가서 체크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다 하니까 예약하고 이제 약을 받아주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양방에서는 보통 그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것을 예, 유전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뇨와 같은 다른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요 근래에는 좀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견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경우인데 먼저 복진을 해보니까 예, 심화부 쪽 여기를 뚫으니까 이러면서 심하게 반응하셨고요. 그리고 가면 이제 예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부 전체로 조금씩 아픈 통증이 있으셨고, 근데 가슴 쪽도 당연히. 그러면 이분은 뭐냐면 신경성으로 많이 예민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맥진을 보니까 심장 쪽의 맥이 불안정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높게 뛰다가 낮게 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데 맥이 좀 힘이 좀 많이 약하게 나타났는데 자, 심장 쪽의 맥이 왔다 갔다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심장의 기능도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 감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리고 이 감정의 변화가 심장 쪽으로 예, 반응이 오는 거죠. 예. 보통 감정의 변화하는 게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이분은 심장 쪽으로 오는 분이고 그렇게 되니까 가슴 쪽으로 눌러도 통증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은 뭐냐? 심장의 기운이 불안정하니까 안정을 시켜주면서 신경성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두근거리는 게 조금씩 나아지시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을 체크할 때 뭐를 봐라? 소변. 예. 소변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까 어떻다고요? 시원치 않다고 그랬죠. 자주 보는 거. 그러니까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오시면서 횟수도 좀 많이 줄었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보통 이제 큰 수술을 하시고 나면 결과가 잘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갑자기 또 똑같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예. 거기에 대해서 놀래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도 그런 사례인데 이런 같은 경우에도 원인을 잘 분석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에 따른 치료를 잘 따라드리게 되면 예, 그 환자분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예,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